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승의 믿음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장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비트코인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상황이 갈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전히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일단 65K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무빙이 나온다면 저는 이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오를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황대까지 체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하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랜 B, 지금은 2020년과 유사한 비트코인 강세장이라면서 인내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 B가 현 상황을 2020년과 비슷한 강세장이라며 인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16일에 강세장의 현재 국민을 사랑한다라면서 어떤 사람은 조급해하고 어떤 사람은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인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트위터에 올라온 이 모델을 봤을 때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의 비율인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가격 결정 모델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위태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K 구간은 무조건 지켜줌과 동시에 66K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본장 시작할 때까지 빠르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데요. 일단 67K 구간을 역시 뚫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67K 구간만 뚫어준다면 얼마든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지표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청산 맵입니다. 현재 65K 밑으로 살짝 있던 이 청산 물량을 전부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이 밑에 유동성을 먼저 먹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상승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66K 중반부터 그리고 68K까지 이렇게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 물량을 모두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67K도 깨고 68K 위로 가격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총청산가가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4시간을 기준으로 롱이 9,800만 달러가 숏이 3,200만 달러가 정산이 되면서 약 3배 정도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으로 봤을 때도 롱이 700만 달러, 숏이 200만 달러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의 이 무빙에서 롱 청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확실히 이 규모로 봤을 때 주말보다 훨씬 더 많은 청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아하면 역시 평일이 되니까 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CBD 파이어 차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제 텔레그램 방에서 2시간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부터 먼저 보시죠. 65K 지지선 확실히 존재합니다. 매물대가 정제하고 그 밑으로 매물대가 얇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서서히 매물대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67K 부분에 약간 있죠. 그리고 68K 그리고 69K 구간에 이렇게 약간의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70K는 여전히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빙이 한 번에 팍 오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보셨듯이 이 청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67K 구간과 68K 구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CBD 차트를 보게 되면 10만부터 100만 달러의 매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시장가로 던지고 있는 모습이죠. 반대로 1000달러부터 10,000달러 개미들의 매수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전체 오더를 포함해서 다른 개미들 그리고 100만부터 1000만 달러까지 시장가 매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매수세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나중에 이 개미부터 시작해서 고래들까지 매수를 시장가로 팍팍팍 긁어주게 되면 방금 보셨던 이 청산 물량들을 모두 먹으면서 빠르게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장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가격을 지키고 있다는 뜻은 매도 압력이 많이 사라지고 매수로 받아주는 매물대랑 물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차트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락 파동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스닥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나스닥 상황을 잠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스닥은 보면 떨어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마스닥 잠깐 찍었었죠.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만 지금 빌빌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알트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트 도미넌스는 치솟고 있고요.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알트들을 많이 골로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할 그런 여력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트들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고, 가격 상승이 일어났을 때 연쇄적으로 상승에 반응하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말장 동안은 거래량이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표도 과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미치 전략적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락을 보기에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 상황은 이때랑 다릅니다. 확실히 무빙이 딱 나와주고 있고 적더라도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전저점까지는 아니어도 하락이 나온 이후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이 저항 구간이었던 67K 구간을 먼저 뚫어준다면, 그리고 이 위로 올려놓는다면 빠르게 청산 물량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70K 위로 금방 올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상승하라고 기울이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롱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상승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맞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은 그렇게 큰 무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장이 시작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도 따라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67K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뚫냐 못 뚫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다 체크를 해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만 잘 보셔도 매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매수를 좀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어제 영상은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코인들도 다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락률이 5%에서 10% 사이로 비트코인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은 저점 구간에 가까운 구간이니까요. 이렇게 매수 구간이 왔다면 과감하게 받는 것도 그것도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선물은 보수적으로 봤대 현물은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황들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나 실효성 없다는 의견도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래 정보에서 진정한 알파를 추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의 항상 이렇다 할 가치 없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확실한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잠자던 거래 주소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것은, 특히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것은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동했다고 해서 항상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 거래 지갑은 거의 확실하게 ETF 및 거래소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볼 때도 그렇게 코인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재생에너지 비중 50% 초과,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할까라는 뉴스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슬라는 21년 2월 SEC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고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3일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55%가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과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코인 시장에 활기를 띄울 수 있을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5주 연속 유입 기록이 깨져 지난주 6억 달러가 순유치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코인시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약 6억 달러가 순유치됐습니다. 규모로는 지난 3월 22일 이후 최대이며 이에 따라 5주 동안 이어졌던 연속 순유입 기록도 깨졌습니다. 보고서는 FOMC에서 나온 예상보다 강경한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줄인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유출액은 비트코인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미국이 5.65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유출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만 1,700달러 순유입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이 6월 미국 상장 비트코인 채굴업체 시총이 228억 달러라면서 사상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업체 14곳의 시가총액이 15일 기준 22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종목의 가격 상승률은 비트코인 상승률을 제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14개 기업의 해시레이트는 전체의 23.8%로 전월 대비 1%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비효율적인 채굴업자들의 운영을 축소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트코인 급락, 수익 7% 하락 등 버거코인, 단독 상장 코인 폭탄 맞았다 라는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코인 상장과 상패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 경우에는 지난해 국감에서 유통량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버거코인입니다. 이 스테이킹 물량을 둘러싼 자금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거졌는데요. 이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서에 따르면 7월 이후 거래소들은 8개의 항목의 형식적 조건과 1개 항목의 지질적 조건에 따라서 코인 상장과 상장 유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코인뿐만 아니라 해외 코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7월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